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는 훌륭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영국에 있는 호그와트 역시 어린 마법사들에게 마법을 가르쳐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듯이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때문에 이러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남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장난을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프레드 조지 위즐리 쌍둥이를 떠올리실 텐데, 하지만 위즐리 쌍둥이보다 앞선 시대에 호그와트에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머로더즈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바로 호그와트의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머로더즈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들어 보겠습니다. 머로더즈라는 단어의 뜻은 약탈자 또는 습격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루더즈, 머루더즈 등 발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16년 개봉한 머로더즈, 스타크래프트2의 불곰, 작중 배우들의 발음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저는 머로더즈라고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영상에서도 머로더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머로더즈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위즐리 쌍둥이가 해리에게 건넨 지도를 통해서였습니다. 호그와트에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근처에 있는 마법사들의 마을인 호그스미드에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해리의 보호자는 더즐리 부부로 이를 절대 승인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호그스미드로 나갈 때 해리만 학교에 남겨져야 했었죠. 이를 지켜보던 위즐리 쌍둥이는 해리를 조심스럽게 불러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커다란 양피지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호그와트의 비밀 지도라고도 불리는 머로더즈 맵이었다는 것이죠. 위즐리 쌍둥이는 이런 물건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지도는 호그와트의 관리인인 아구스 필치 씨의 사무실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위즐리 쌍둥이가 1학년이었을 때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장난을 치고 다니다가 필치 씨에게 걸려 사무실로 끌려가 잔소리를 한참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위험한 압수품이라는 서랍을 발견했죠. 물론 쌍둥이가 이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습니다. 조지가 필치 씨의 주의를 잠깐 끄는 사이 프레드가 이 지도를 슬쩍 해왔던 것이죠. 이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암호를 말하면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던 양피지에 구불구불한 모양의 글씨가 주르륵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암호는 한글 번역에서는 나는 천하의 멍텅구리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표현되었지만, 원문으로 보자면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 이기 때문에 나는 못된 짓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피지의 겉면에는 무늬, 웜테일, 패드풋, 프롱스라는 제작자들의 이름과 함께 장난을 좋아하는 마법사들을 위해 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하죠. 이 지도에는 호그와트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인물들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오직 필요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빼고 말이죠. 해리는 넓은 성에 있는 친구들의 위치를 보고 찾아가기도 했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트 스캐맨더라는 이름을 발견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도의 또 다른 기능은 성에 있는 각종 비밀 통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호그와트의 교직원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비밀 통로가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 비밀 통로의 근처로 이동하면 지도에 해당 암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도의 사용을 종료하고 싶다면 마법의 장난 끝이라는 암호를 말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양피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이 지도의 비밀을 억지로 밝혀내려고 시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놀려대는 말들이 지도에 나타날 뿐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가진 지도를 만들어낸 것은 앞서 말한 머로더즈라고 불리는 4명의 제작자입니다. 지도의 앞면에 적혀있는 무늬, 웜테일, 패드풋, 프롱스라는 이름은 실명이 아니라 제작자들의 별명인데요. 이들은 뛰어난 마법사였던 것은 물론 마법세계의 역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별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지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무늬는 달을 뜻하는 단어인 문에서 따온 별명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해서는 아니고 보름달을 두려워하는 사람, 바로 리무스 루핀의 별명입니다. 두 번째 웜테일은 직역하면 지렁이 꼬리라는 뜻이 되고, 지렁이 같은 꼬리를 가진 동물인 생쥐, 그리고 생쥐 애니마고스 능력자인 피터 페티그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패드풋은 개나 짐승의 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개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검은 개 시리우스 블랙입니다. 마지막 프롱스는 갈퀴 또는 포크같이 갈라진 형태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포크 같은 외형의 뿔을 가진 동물, 숫사슴으로 변신하는 애니마고스 능력자 제임스 포터의 별명이죠. 즉 머로더즈는 제임스 포터, 시리우스 블랙, 리무스 루핀, 그리고 피터 페티그루, 이렇게 4명의 학생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4명 모두 그리핀도르 기숙사 출신이었고 장난을 무척이나 좋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해리포터가 최고의 친구 론 위즐리를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서 처음 만났던 것처럼 머로더즈의 시작 제임스 포터와 시리우스 블랙 역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서 같은 기차칸에 타게 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리핀도르로 배정받아 지내게 되었고, 여기서 룸메이트인 리무스 루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무스는 조용한 성격에 상냥함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리무스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그들은 친해졌고, 리무스의 소개로 피터 페티그루라는 학생까지 알게 되면서 이 4명은 줄곧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리무스 루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늑대 인간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리무스는 이 사실을 다린이들에게 숨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던 해에 가장 가깝게 지내던 3명의 친구들은 리무스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리무스는 당연히 친구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여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리무스를 떠나기보다는 자신들도 동물로 변해 늑대인간으로 변한 리무스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부터 제임스, 시리우스, 피터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는 마법 애니마고스 능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법부에서는 애니마고스 능력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동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신고하지 않는 마법사는 아즈카반에 보내버린다는 이야기까지 있죠. 제임스와 친구들은 이를 마법부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다면 리무스의 비밀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비록 불법이긴 하지만 비밀스럽게 애니마고스 능력의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니마고스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성공해낸 마법사들 역시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과정 중 하나가 한 달 동안 맨드레이크의 잎을 입에 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수련 끝에 제임스와 시리우스는 4학년에, 피터는 5학년이 되어서야 애니마고스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법에 대한 재능도 큰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리무스는 매달 보름마다 늑대인간으로 변해야만 했고, 머로더즈는 비밀스럽게 모일 만한 장소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그와트의 움직이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비명을 지르는 오두막집입니다. 이곳은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제수에서 등장하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해리와 친구들을 통해 시리우스, 리무스, 그리고 피터가 감격의 재회를 했던 곳이죠. Sirius, my old friend.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머로더즈는 조금 장난스러운 친구들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머로더즈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인데요. 스네이프 교수 또한 머로더즈와 같은 학년으로 호그와트에 다녔습니다. 물론 기숙사는 달랐죠. 슬리데린이었거든요. 세베루스와 제임스 역시 호그와트행 급행열차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열차에 탑승한 학생들은 서로가 들어가고 싶은 기숙사들을 떠들어대고 있었죠. 이때 슬리데린 출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베루스는 슬리데린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핀도르만을 희망하던 제임스, 그리고 가문의 영향으로 슬리데린을 극도로 혐오하게 된 시리우스에게
이러한 발언은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설마 슬리데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냐며 비꼬았고, 이에 발끈한 세베루스는 그리핀도르는 머리는 못쓰고 몸이나 사용하는 곳이라며 받아쳐버렸죠. 그렇게 시작된 제임스 일행과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악연은 호그와트 재학 동안 쭉 안 좋은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마치 해리포터와 드레이코 말포이의 관계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차이점은 세베루스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말려주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릴리 에반스, 훗날 해리포터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입니다. 릴리와 세베루스는 호그와트 입학 전부터 알고 있던 소꿉 친구 사이로, 머글 태생인 릴리에게 마법 세계를 소개시켜준 것도 세베루스였을 뿐만 아니라 둘은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였죠. 하지만 릴리의 노력에도 호그와트의 모든 학생이 알게 될 정도로 머로더즈가 세베루스를 괴롭히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놀림이 스네이프라는 그의 이름을 스니벨루스라고 부른 것인데요. 드레이코 말포이가 론 위즐리를 위즐비라고 비꼬았던 것처럼 스네이프의 이름을 호질찔이라고 부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슬리데린 학생들, 즉 미래에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될 만한 불량스러운 학생들과 어울리고 다녔기 때문에 제임스의 괴롭힘은 정의감에서 비롯된 괴롭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직 기숙사를 받지 않았던 호그와트행 급행 열차에서도 세베루스의 발을 걸어버리려고 했다거나 12조로 대화를 나눴던 것을 보면 오히려 세베루스 개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는 왜 세베루스를 이토록 싫어했을까요? 롤링 작가의 인터뷰나 제임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살펴볼 때 제임스가 세베루스를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베루스와 친하게 지냈던 릴리 에반스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임스 포터는 릴리 에반스를 좋아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다고도 하죠. 때문에 릴리 에반스와 가장 가깝고 친하게 지내던 세베루스 스네이프에게 질투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릴리는 항상 남들을 괴롭히고 장난치고 다니는 제임스 일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혐오하고 있었죠. 시리우스는 제임스와 함께 스네이프를 괴롭히는 입장이었고, 리무스는 스네이프를 괴롭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와 시리우스를 너무 좋아했고 늑대 인간인 자신을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훗날 리무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피터는 그냥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같이 했을 테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5학년이 된 학생들이 아울 시험을 마친 어느 날, 제임스는 여느 때처럼 스네이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주문과 함께 스네이프는 입에서 분홍색 거품을 뱉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릴리가 나타나 말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제임스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본인과 데이트를 해준다면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릴리는 차라리 대왕 오징어랑 만나는 게 낫겠다며 매몰차게 거절해버렸지만, 제임스가 스네이프를 그토록 괴롭히던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시해졌다며 돌아서는 제임스에게 스네이프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잡종의 도움은 필요 없었다고 머글 태생인 릴리를 비하해버렸던 것인데요. 때문에 릴리는 스네이프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이후로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임스는 7학년 즈음이 되어서는 장난으로 남들에게 저주를 거는 것 같은 행동들을 전혀 안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제임스는 릴리와 함께 호그와트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둘은 사랑의 감정을 점점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호그와트를 졸업하자마자 제임스와 릴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머로더즈 그리고 릴리는 알버스 덤블도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사조 기사단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네이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상 어울리던 슬리데린 학생들과 함께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릴리가 1980년에 해리포터를 낳고 볼드모트와 관련된 예언으로 인해 포터 부부는 고드릭 골짜기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터 페티그루의 배신으로 포터 부부는 사망했고, 추가로 시리우스는 피터의 함정에 빠져 범인으로 지목되어 아즈카반에서 12년간이나 복역하게 되었으며, 제임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던 리무스는 늑대인간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가난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보았던 내용들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리즈에서 보셨듯이 결국에 머로더즈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프롱스, 제임스 포터는 1차 마법전쟁에서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다가 볼드모트에게 죽임을 당했고, 패드풋, 시리우스 블랙은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서 죽음을 먹는 자들과 싸우던 중 벨라트릭스의 주문을 맞고 사망했으며, 웜테일 피터 패티그루는 말포이 저택에서 도망치는 해리를 붙잡았다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해리를 죽이는 것을 망설이다가 볼드모트가 만들어준 자신의 가짜 손에 목 절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니, 리무스 루피는 호그와트 전투에서 죽음을 먹는 자인 안토닌 돌로오브에게 죽임을 당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또한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되지만, 머로더즈 지도에 적혀있던 무니, 웜테일, 패드풋, 프롱스라는 그들의 별명이 적힌 순서의 역순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머로더즈는 습격자, 약탈자라는 단어의 뜻처럼 학교에서는 장난꾸러기, 사고뭉치, 악동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무스 루핀에게는 늑대인간인 자신을 유일하게 친구로 대해주고 아껴준 고마운 친구들의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하지만 세베루스 스네이프라는 인물에게는 두 번 다시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이미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한 캐릭터들 중 선과 악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까지 합니다. 그리핀도르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선한 것은 아니고, 모든 슬리데린 출신이 악당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Please don't talk about me when I'm gone. Oh, honey, though our friendship ceases from now on. If you can't say anything real nice, it's better not to talk at all.